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후안무치하고 비열하고 추잡한 짓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서류도 받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채자는 안 꺼내고 끌자를 꺼냈단 말입니까? 마지막 양심도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안 된 자입니다. 저런 자를 아직도 감싸고 혹시나 하는 태도를 보이는 국민의힘이 더 가증스럽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만 하면 되는 임명권은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더욱 자제해야 할 거부권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변합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은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모든 세력과 집단에 대한 탄핵이 돼야 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추워지고 또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비타민 섭취 또 면역력 강화 신경 쓰셔야죠. 이번 감기가 워낙 독해가지고 그냥 코로나 같이 많이 아프고 그러시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 비타민 섭취, 프리미엄 세량 딸기 아주 드시면 또 비타민도 보충되고 레몬보다 더 비타민 함량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좀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순살 장어탕 이거 드시면 또 온기 보양 되니까요. 드시고 힘내시고 우리가 함께 좀 힘을 좀 내야 될 때니까 정어리몰에서 이번에 추천드리는 순살 장어탕 프리미엄 세량 딸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의원님, 오늘이 12월 20일인데 딱 1년 전에 예. 1년 전 우리가 정치 1번지 첫 방송 했죠. 1년 전 오늘 오후 5시에 변함없이 님이 작년 오늘 오전 11시에 방송하려다가 유튜브가 오픈이 안 돼서 저녁에 첫 방송했지요. 1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축하해요 그랬는데 그때 11시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처음 하는 거라서 네. 보니까 유튜브에 구글에 등록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서툴렀던 순간도 생각이 나고 저도 막 모든 일정 다 조정하고 기필코 첫 방송은 당일날 해야 된다 막 이랬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은주 반장님, 백운갱커님 거침없이 질주해온 정치 1번지 1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가치와 소신에 따라 권력에 굴하지 않고 바른 정론을 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신 앵커님과 함께 5년, 10년 그 이상까지도 옳은 길 함께 걷는 듬직한 동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듬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인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부터 다뤄볼까요?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목적은 일단은 시간 끌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뭐 변호인을 아직 선임을 못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유정 의원님. 일단 40년지기가 아니고요. 45년지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또 그것도 틀려요? 네. 45년지기인데 본인이 공식적인 변호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네가 뭐예요? 진짜 다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나왔어 그러면은. 질문에 답도 못하면서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라고 하면서 당신은 여기 왜 나와서 이렇게 내외신 기자들을 다 불러서 헛소리를 하고 있냐라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질 시간 끌으면서 생일 축하 꽃도 받고 선물은 다 받으면서 소환장도 헌재에서 보낸 탄핵 소추 의결안도 안 받고 그렇게 지저분한 짓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막무가내이고 구차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온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을. 그런데 45년지기가 나와가지고 12.12 담화문에서 피의자 윤석열이 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그런 헛소리.
사실 채자도 꺼내지 않은 건 맞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채자가 안 들어갔을 수도 채자가 안 있겠지만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 검찰의 고위직까지 지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극우 선동 결집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가 우리 집회에 나오세요 하고 있답니다. 지금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그래서 예. 어제 그 상황은 그냥 시간 끌기, 그다음에 소위 극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 결집해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라라는 거를 그 메시지 전달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얘기하는 거를 딱 듣고 참 웃기고 자빠졌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딱하다. 그러니까 뭔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변호사를 써야 대항도 제대로 할 텐데 참 저런 사람을 변호사로 쓰다니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뭐 딱하다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친구 석동현의 입지랄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지랄?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세 시간 만에 중단되는 내란이 있냐? 총칼로 시민들을 위협했던 그 현장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계엄령 경고야.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체포 얘기했어요. 경찰청장이랑 서울청장 만나가지고 체포 명단을 갖다 특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체포라고 얘기하지 뭐 달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면 체포가 아니라 모시고 오세요 이랬겠습니까? 체포하라는 얘기였겠죠. 근데 더 무서운 얘기가 이런 겁니다. 윤석열은 어떤 변론보다 국민 이해와 공감이 가장 큰 변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젠가 본인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여론의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여론에서 밀릴 것 같으면 구구나 자기 핵심 지지층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내용들을 계속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또 얼굴을 내밀면서 내가 왜 경고형 비상계엄을 했는지 알아? 다 이유가 있어. 이런 설명을 계속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전 이건 국가를 두 개로 쪼개려고 하는 거다. 두 개로 쪼개지도 않겠습니다만 계속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켜내면서 지금 상황 자체를 소위 이 내란죄를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보 대 보수의 갈등처럼 치환시켜내려고 하는 고도의 음모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초전에 빨리 박살을 내야 되는데 이에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또 부안해동하고 있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거의 가관이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들은 내란을 방조하거나 동조한 게 아니라 내란의 공범 같다. 미리 알고 그 내용들을 동시에 같이 처리해 왔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석동현의 얘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저걸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쉽게 넘기기에는 저들의 반격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끼리끼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쩌면 참 끼리끼리 그렇게 하는지. 진짜 유유상종이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막 이러면서 항변하잖아요. 예.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니들이 했잖아요. 바로 그거를 2시간짜리 내란을 니들이 했잖아.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뭐 소수의 병력만 그렇게 투입한 거는 계엄 선포를 듣고 시민들이 달려왔을 때 그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였다라고 헛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자 중앙일보에 뭐라고 났어요. 계엄 해제된 다음에 합참 지하 벙커 들어가서 그 해제 선포하기 전에 몇 시간 뭉갰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거봐 부족하다니까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 됐다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다 군인들의 공수처 가가지고 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난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거짓말을 버젓이 지금 그 친구도 나와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군인들이 그럼 환청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스토커처럼 막 빨리빨리 부수고 들어가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환청이란 얘기인가요? 방첩사령관은 그 방첩사 칠판에다가 14명 이름 적어놓고 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싹 쓸어버리라는 얘기를 직접 듣고 적다가 미친놈 하면서 고만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도 서울청장도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만 말한 적 없다라고 우기면 이게 우겨지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전히 망상 속에 살고 있는데 친구까지 나와가지고 화를 돋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의자 윤석열은 여태까지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 할 때마다 완전히 그 분노를 올리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잖아요. 국민 모두를 화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막 본인이 스스로 나가서 변호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지면서 화를 돋구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동현 변호사, 참 변호사 맞는지 모르겠어요. 상식이 이렇게 없어요. 온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내가 변호사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다 증거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 한번 들어보시죠.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걸 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는 그 상판떼기가 정말 가정스럽습니다. 예. 뭐 그 친구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정도에 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거 문제 관련해서요. 어제 뉴스에 의하면 합참회의실에서 김용현 육성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검찰이 확보했다 그러는데요. 이 확보한 내용이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녹음 파일이 국헌 문란 내용이라면 내란이 명징해지는 상황이죠. 그럼 내란이 명징해진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국정원 1차장이 얘기하는 게 그 윤석열 전화통화 받다가 종이 집어던졌다고 하는 건데, 종이를 집어던진 게 체포하라고 했던 그 명단 때문이 아닐 거라 또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외에 더 심각한 지시가 있었을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전 그래서 아마 이 심각한 지시로 추정되는 부분들은 소위 계엄 자체가 요건이 해당이 안 되니까 계엄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 만한 국가 문란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지시를 국정원을 통해서 국정원 1차장에게 제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증거들이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증거로도 뭐 충분합니다만 더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석동현 같은 자가 저렇게 나와서 국민 앞에서 소위 궤변을 늘어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국회의원 끄집어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탱크까지도 동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탱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깔아버리겠다는 겁니까?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한 발언을 들어보시죠. 김용현은 12월 3일 당일 오전 11시 40분 국방 컨벤션 센터 오찬에서 이미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문제죠.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차지철이 되시지 마십시오. 아우, 전 거기 발가락에 또 못 따라갑니다. 저런 똥별들이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네요, 정말. 저는 저게 이해가 되는 게요. 저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인형 태도 보셨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소리치지 말라고. 저 둘은 미리 안 거예요. 그 문자 부승찬 의원한테 문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저 둘은 그래 너 나한테 난리 쳐봐. 조금만 있으면 내가 내란 일으켜가지고 얘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작살낼 거니까 그래 너희들 지금 한번 힘껏 얘기해봐. 저는 그 정도가 아니면 국회에서 저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확신범들이에요. 진짜 매우 나쁜 놈들이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조금 원래는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 점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엄 TF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촉박해서 12월 3일 날 전격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TF도 못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월 3일 날 왜 서둘러서 하게 됐냐. 그러면은 그 전날에 예비역 장성들이 김병주 의원 포함해서 시국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날 또 국회에서 국방장관도 탄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정보가 새나가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전격 12월 3일 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작당 모의를 뭐 길게는 1년 전에 APEC, 페루 APEC 가기 전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 하니까 길게 플랜을 세워놨었는데
국회에 나와서 조금 있으면 너네 다 죽어 이런 태도로 일관했던 게 아닌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방금 김용현 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 청자님들이 참 많이 분노하십니다. 승리의 그날까지님 단 두 글자 넌 악마다. 그렇죠? 참 악마를 보았죠. 크림소다님 김용현은 악마예요. 빗속의 여인님 듣는 국민이 더 처참해지네요. 유경님 허공에 떠다니는 세상에 가장 나쁘고 더러운 온갖 단어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김용현도 뭐 버금가죠. 석동현은 어떻습니까? 탱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요 하나하나 지금 진실이 또 더 드러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불과 한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강원도 양구 고성군청에 군 병력이 진입한 사실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 단순 점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장을 했고요. 방탄모에 방탄조끼 총까지 이렇게 들었어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이게 지금 1시간쯤 지난 시간인데 이거의 비무장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기도 하지만 아니 김종원 원장님 왜 저 군청을 들어갑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다 그 비상계엄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계엄사령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저 내용에 의하면 각 지역 단위까지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게 되면 군청 이런 거 다 장악을 하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계엄사령부가 모든 지역사령부를 통해서 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전 제가 볼 때 그 행위를 좀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여기 나올 단순 점검 부분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에서 계엄이 실행되면 지역 단위의 계엄사령부가 수립되고 그 지역 단위의 계엄사령부가 모든 정부기관들을 장악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그런 작전 자체가 실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장난처럼 건거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에 예를 들면 군청에 들어간 것도 단순 점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그 국회에 나와 있던 모든 그 장성들 저는 방송 보고 알았다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봐요. 저는 대강 상황들을 다 알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어느 자들은 훨씬 더 앞에 나가서 그런 행위들을 앞서서 했던 자들이 있었던 거고요. 전 그런 행위자들의 하나가 이런 행위를 좀 벌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아니 어디 무기를 들고 단순 점검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간 미국에서 함께 하시는 애청자님들이 많으신데 참 멀리 가 계신데 이렇게 속상한 얘기들만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림경님 안녕하세요 앵커님 버지니아입니다. 탄핵은 됐는데 어떻게 갈수록 태산입니까? 고구마 1000개는 먹은 것 같이 속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주년 축하드려요. 화이팅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영원하라.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는데 에이킴님 버지니아의 경림님 저는 뉴욕입니다. 바닥부터 사법부 판사까지 썩은 나라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인 걸 알지만 민주당이 지금 진행하는 걸 보면 너무나 속이 터지고 아직도 구속 못 시키고 이러는 거 보면 나중에 정치적 망명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교민들이 이렇게 참 애타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벌써 지금 며칠 지났어요. 16일 지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우편물도 계속 거부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거 체포영장을 언제 치겠다는 겁니까?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도 체포영장을 언제 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일 텐데요. 이제 하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특검법 이 두 가지를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소위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통과시켜줘야 되는 임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안 그렇게 되고 탄핵을 시키게 되면 다시 또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뒤로 더 물러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지금 진짜 고구마처럼 너무 지금 화가 나시고 답답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1월 1일 이전에 특검법안 같은 경우는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계속 지금 늦추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하나는 그 상설특검 같은 경우도 지금 6일째 지금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되는 상황입니다만 의심이 되지만 한덕수를 탄핵을 하게 되는 순간 탄핵 이후의 절차 때문에 다시 또 뒤로 미뤄진 문제가 있어서 오늘도 이재명 당대표가 한덕수에게 빨리 소위 일반 특검 문제랑 상설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좀 답답하시더라도 며칠은 더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잘못 판단하게 되면 더 뒤로 미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조금만을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요. 속이 막 터지고 부글부글하고 이 화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도요. 이거 대행이 결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피의자 윤석열은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쌍특검법이나 헌재재판관 임명이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뭐 제2요구권을 한다거나 거부권 사용한다거나 만약에 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저는 바로미터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도 그 점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참고 있는 거기 때문에 1월 1일까지 지금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남아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뭉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이거마저도 본인이 그 거부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절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본인이 내란 혐의로 지금 피의자 신분인 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기에다가 지금 이 내란 관련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도 진실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본인하고 이해충돌되는 지점이 있는데 똑같이 윤석열처럼 이렇게 한다고 작정을 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때까지도 민주당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바로 그 기준점이 되는 거라서 특검까지 거부한다 그러면은 용서할 수 없죠. 장정현 님이요. 그럼 우리한테 총하고 무기 줘. 우리가 대통령실 밀고 들어가게. 가장 먼저 내가 밀고 들어갈게. 시옷 비읍 하셨는데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분노를 더 돋구는 데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왜 이 당은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내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뭐 내란이라고 한다고 막 성질을 내고 산해를 선포합니다. 김석기가 그랬던가요? 네.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적어도 지금 정권이 넘어가게 생겼다 하는 그런 위기감은 알겠지만 국회를 쳐들어왔으면 그것만큼은 해제하도록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지도 않고 그랬다가 이제 와서 이런저런 변명을 대는데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가관입니다. 나경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민주당이 막 아주 막 지지자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그때 그랬습니까? 오죽하면 민주당의 대변인 박상수 전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대변인. 네. 국민의힘 대변인까지도 그때 당시에는 아주 평화로웠다. 시위대 중 일부가 나를 알아보고 아내 어때요? 뭐하고 있어요? 내가 국민의힘 대변인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국회 내부 상황을 예의 있게 물어봐줬다.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 그렇게 걸어갑니까?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버리니까 나경원이 저렇게 한가하게 걸어가는 모습 다 찍어서 올렸어요. 예? 나 그때 있었는데 나경원, 박덕흠, 윤재욱, 박준태가 어슬렁거리다가 쪽문 지키는 경찰 한 명한테 막혀 당사로 런하던데 저 모습을 딱 찍어서 올렸습니다. 저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들이 놀라서 시민들이 달려온 거 아닙니까? 국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그 지키는 시민들에게 나 계엄 해제하러 본회의장 들어가야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담을 넘어가는데 어쩌든지 좀 받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뚫고 들어갈 의지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막혀서 국회를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치졸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뭐 당대표를 하고 서울시장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안달을 낸다는 겁니까? 정말 보다 정말 처음 봤습니다. 동그라미님께서요. 진짜 좀 적당히 하자. 국민의힘도 정부에서 자리 좀 하고 있다는 인간들도 적당히 해라. 개념도 없고 이기주의의 당리당략에 매몰되긴 했어도 사람의 탈을 썼으면 사람인 척은 해야지. 이 무슨 개만도 못한 작태란 말인가. 날도 추운데 국민 분노가 빛을 넘어 정의로운 햇불로 타오를 준비도 돼 있다만 이 혼란이 길어지면 내 나라 내 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냔 말이다. 권성동 대행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에 제일 앞에 있습니다. 박근혜 때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반대 입장이 됐다고 해서 반대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 당에 그대로 처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짓이 그렇게 윤석열하고 똑같습니까? 체리타봉 주고받고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도 하면서 기자한테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MBC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 하세요 그랬다가 또 그거를 또 중복이 돼서 안 받는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어제 그 일중 끝나고 나서 질문할 때 MBC 기자 질문에 다른 기자 질문하라고 이렇게 특정 언론 취재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어제 MBC 측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질문이 중복돼서 다른 분한테 맡긴 건 있고요. 네, MBC 측에 제가 없습니다. 대변인으로서 충분히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처음 질문에서 그 예, 중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두 가지밖에 없죠? 예. 질문 한 3개만 받겠습니다. MBC 임원입니다. 원내에서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 김유정 의원님, 지금 이게 편집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상황이에요. 질문 3개만 받겠습니다. MBC 기자입니다. 다른 질문에서 근데 뭐가 중복됐다는 거예요? 네, 저 생중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아니, 첫 질문에 중복됐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 원내대변인 양 사이드에 2명이 지금 똑같은 얘기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MBC 측에 뭘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제가 MBC에 물어봐야겠어요. 뭘 충분히 설명했는지. 첫 질문인데 MBC는 질문을 안 받겠다고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손살에 치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생중계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바이든 날리면 그 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까? 저 권성동 원내대표조차.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 국면에서 석거대제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쫓겨난 한동훈 외에는 전부 다 지금 외면하고 있잖아요. 반성도 사죄도 한마디 없이 지금 이렇게 구렁에 담 넘어가듯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기자 질문도 저런 식으로 대합니까? 그럼 MBC 기자는 뭐 영원히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예요. 그런데 비대위를 백날 꾸리면 뭐 하겠습니까? 왜들 이래요? 아니 뭐 권성동이 궁예입니까? 질문을 받아야 중복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질문도 안 받아놓고 중복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저자들을 보면서 지금은 거의 악마들의 합창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화났던 건 한덕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거부권 행사할 때 거부권 행사 이유를 뭐로 들었는지 아십니까?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들고 있어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헌법을 무너뜨린 내란에 대해서 동조한 사람이에요. 국가 미래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오늘 고위당정협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한덕수, 권성동 앉아가지고 한 얘기가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어떻게 자기 입으로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안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려서 그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외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자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권성동 하는 얘기 뭐요? 탄핵안을 발의한 사람들 국회의원들한테 직권 남용이라고요? 어떻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최영도 의원 그날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 고발하겠다고요? 나경원? 저는 이 자들을 보면서 이 자들이 왜 존재하는가? 자, 그야말로 권력의 부스러기만 쳐먹으려고 존재하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지금 악마의 합창을 하고 있다. 저는 이 정당
해산시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언제가 다시 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탄핵뿐만 아니라 저는 정당 해산까지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영도 의원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을 뭘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안 왔다는 거죠. 투표장에. 자기도 안 왔어요. 아니, 알아요. 근데 그들도 안 왔으니까. 저걸 말이라고 합니까? 한번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녹취가 있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최영도? 그날 국회 회의장에도 달려오지 않았고 국회 근처에 어디서에도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내란 예비 업무, 내란 공무죄로 고발할 겁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경우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소개로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 등을 선임한 이후 수사 초반 오염된 진술을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어떻게 돼버린 것 같군요. 그러니까 무슨 민주당이 예비 음모를 하고 공모를 한다고요? 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국민들은 소위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다. 내란을 저지른 자를 탄핵하고 국민의힘은 어떤 것이든지 이후에 책임을 묻고 정당 해산까지 가야 한다라는 국민의 여론들을 갖다가 호도하면서 사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야, 이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이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우리 이층 똘똘 뭉치자. 라는 방식으로 가면서 소위 지금 또 다른 적을 만들어서 자기의 지지층들만 똘똘 뭉치게 하려고 하는 그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계속 왜 윤석열을 지키려고 합니까? 국민을 지켜야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탄핵 남발했고 탄핵이 만약에 기각된다면은 이거 직권남용으로 걸어야 된다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탄핵 인용되면 너네 어떡할래? 라고 모든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양상이 어제 석동현 변호사 나와서 하는 그 양태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거부권 행사, 그 또 다른 거부권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뭔가 지금 반격을 준비하고 있나? 시간 끌기 내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한치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계속해서 저희는 이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촛불로 정말 지켰고 박근혜는 촛불들이 끌어내렸고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들의 힘으로 이건 물리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식으로 꼼수를 부려서 자기네끼리 뭉쳐서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어제 나온 방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멘트들은 지금 뭐 역공을 가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인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생각에도 기가 막힐 건데 제가 생각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갈 수밖에 없고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자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살 거라고 생각하는가요? 오늘 장도리 만평이 참 볼만한 만평이던데 혹시 준비가 됐으면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비나이다 특검도 맞고 땡 탄핵도 맞고 땡 다 정치계 해주소서 하고 비는데 이게 이제 먹고 땡 그거 아마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위에 공무원 합격은 권성돔 밑에 한덕수 이렇게 딱 차려놓고 저렇게 비나이다 하는데 도대체 이 지금 느닷없는 내란도 점쟁이 말 듣고 한 게 아닌가. 이번에 깊숙이 지금 개입을 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주도한 김용현과 함께 이번 내란을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자 집을 찾아가 봤더니 김유정 의원님 점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점쟁이라는 얘기네. 아니 그리고 뭐 보살이라고 부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동업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동업자 역술인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동업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뭐 명리학 이런 거 하는 점쟁이로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의 이웃들도 또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성추행에서 불명예 전역한 인물을 김용현이 사적으로 알아서 이 그냥 민간인이 현역 정보사령관 대령들 뭐 다 움직여가지고 이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일부 착수가 됐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점쟁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법사, 도사, 정보사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런 정말 삿된 짓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그 김건희가 전화해 가지고 나 감옥 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그 사람도 누군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관저 그 이전하고 할 때 가서 봤다는 사람, 천공인 줄 알았더니 천공 아니고 딴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런 인물들로만 그 중심을 이뤄가지고 경쟁을 서로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천공이 질세라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는 또 헛소리를 한마디 보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우리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위안을 얻나 봐요.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예비역 이 노상원 이자가 설치는 거를 보니까 그때 어디선가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었거든요. 김건희가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뭐 오비들한테도 하고. 이 오비가 이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네. 그래서 박선원 의원 나왔을 때 물어보니까 의심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움직여라. 예. 그래서 탱크 부대도 부르고 다 했던 거 아니? 제2기갑 그 여단장도. 김건희하고 노상원도 이런 그 역술이나 주술로 서로 엮여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비들하고 막 전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저는 이 사람 생각이 떠오르더라니까요. 건진, 천공, 명태균, 노상원 다 이 점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추행 따위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자들한테. 그래서 장경태 의원 얘기에 의하면 어느 언론사가 지금 김건희가 계엄에 관여됐다라고 하는 사실과 관련돼서 추적된 내용들을 갖다가 조만간 보도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가 수개일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한 측은 윤석열, 김용현, 한 측은 김건희, 노상원 요 두 축이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 아래는 방첩사, 그다음에 충암 현역들, 그다음에 이쪽 김건희, 노상원에는 정보사도 있습니다만 오비, 대전, 예비역. 요 라인들의 두 개의 얼개 설계가 있는데 그럼 이 구조가 사실이라면 수계가 누구겠습니까? 수계자부터 김건희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원래가 윤석열 위에 김건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 작전은 저희 김건희가 나 감옥 갑니까? 그러면 감옥 가지 않으려고 짠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의 주술의 세계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정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고 또 지금 나오는 내용 확인 안 됐습니다만 사살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처참한 거죠. 주술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를 완전히 예를 들면 죽음으로 몰게 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또 천공을 앉아가지고 동지 날부터 뭐가 변한다? 동지가 내일이더라고요. 내일부터 뭐가 변하고 설날이 되면 다시 윤석열에게 뭐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 정도의 망상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 망상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저는 이것은 그냥 씨부터 다 발라내야 된다. 저는 이거 되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현실에 살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망상에 의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공포스러운 거죠. 안개미소님이 김유정 의원님 김건희가 그런 격조 높은 소리 안 쓸 거예요. 감옥이라고 안 하고 깜빵 가냐고 물었어요. 그런가요? 그 원래 깜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네. 기사로 나올 때 감옥이라고 바꿔준 거예요. 네, 깜빵이라고 썼는데. 그런데 우리 사실 그 답은 못 들었잖아요. 예. 그 상대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하죠. 너 가.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계엄을 선포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김건희 출국 금지입니다. 예. 출금 아직 안 됐거든요. 출금 전에 해야 될 일이 휴대폰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꿨다고 하는데 그 이전 것도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경호처가 맡고 있잖아요. 경호처도 저는 내란 동조 세력으로 같이 평가받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보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뭉개고 있잖아요. 아까 만평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님 아이디가요. 내일이 동지입니다. 팥죽들 드시고 국민들을 향해 악마짓을 했던 내란 수계 주동자와 그 일당 악귀들 싹 다 물리쳐 버립시다. 그렇게 좀 해야 되겠는데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막아서는 자들 때문입니다. 누가 막아섭니까? 그 앞에 맨 앞에 한덕수 총리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그런 생각
접근해 봅니다. 지금 이제 양국관리법 등 이런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민주당과 얘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헌재 재판관 추가 임명도 못하게. 근데요, 권성동은 좀 말을 국회의원이잖아요. 검사도 했고. 그러면 좀 상식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이게 상식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논리적인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죠. 그러면 거부권도 행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국회 몫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은 그것은 그냥 절차적인 것이죠. 대통령 몫이라면은 그건 대통령이 지금 고리된 상태가 아니고 당신은 대행인데 대통령 몫을 갖다가 추천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러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국회 몫으로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그냥 대통령이 사인만 하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더 센 거 아닙니까? 그거는 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말이 앞뒤가 맞아야지요.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대표 짓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안에서조차도 당이 골로 가고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한덕수 대행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걸 임명하기 위해서 한 자락 깔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이 난국을 풀려고 한다면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거 받느냐 아니냐가 저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지금 공포하면 돼요. 다시 뭐 국무회의 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논의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본인의 권한으로 공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즉각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안 한다는 거, 안 하고 뭉개고 이걸 또 거부권 행사를 고민한다는 것은 진짜 윤석열에 동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석동현 등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왜 출석 안 하냐, 뭐 소환에 응하지 않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는 또 공식적으로는 내가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한 자락 깔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사기관이 뭐 여기저기서 불러대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엊그제 이제 넘겼지 않습니까? 공조본으로 검찰에서. 그러니까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뭉개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공수처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또 기소권은 검찰로 또 가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누누이 특검이 빨리 출범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공포 안 하고 뭉개고 거부권을 만지작거린다고 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완전히 동조 세력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꿈도 꾸지 말고 빨리 공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특검법 바로 공포 안 하면 그건 정말 이제 이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들어보시죠.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에 의한 삼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개헌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위해서 많은 병력을 동원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맨몸으로 용맹하게 맞서 2시간 반 만에 이를 저지해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태도가 해괴합니다. 계엄 해제를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 두려운 걸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이야, 봐줬더니 말이야. 사실 내란 동조범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탄핵도 진작 됐어야 되고 지금 벌써 수사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응을 해야 되니까 봐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난국을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어깃장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이걸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1,450원을 넘었었어요. 이거는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올라간 그런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빨리빨리 정상이 돼야 의료 문제도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오뚜기 배님,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이틀에 한 번 병원을 갑니다. 만약 윤석열 체포되지 않으면 의사들은 돌아올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수술을 받았지만 제 뒤에 분들은 수술도 못 받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가 나다 못해서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강효숙님, 부산 서면 탄핵 집회 갔다가 골절 사주 진단받은 제주도민입니다. 1주년 진심 축하드립니다. 집에 감금 아닌 감금 생활하면서 머리랑 손가락은 멀쩡하니 정어리 TV 방송 시간만 기다립니다. 강효숙님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장어탕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착착착착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원래도 참 기름장어 같이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만 지금 보수 매체들도 김건희 특검은 받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랑 같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마당인데 한덕수 하면 떠오르는 거 생각나시잖아요. 잼버리 화장실요? 화장실 청소하고 나 하버드 나왔다고 한 말 외에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이미 이 한덕수 대행은 이태원 참사 때 물러나도 100번은 물러나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잖아요. 총선 그쪽에서 참패하고 나서도 뭐 내각 총사퇴 얘기 나왔고 총리부터 바꾼다고 얘기 나왔는데 여기까지 뭉개고 왔는데 마침내 권한대행까지 하는 자리에 왔으면 본인이 무슨 노무현 정부 때 말기에 총리했다라는 그런 얘기 떠버리지 말고 본인이 할 도리를 지금 똑바로 해야죠. 그 권한대행의 지금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대통령에게는 헌법기관 구성의 책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위헌적인 상황도 되는 겁니다.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다음 주에 23일, 24일 날 청문회가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거 마치고 나면 곧바로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도 오늘이라도 빨리 공포를 해서 이 어수선한 지금 이 수사 상황도 서로 경쟁하듯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미지수잖아요. 검찰의 행태를 봐서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걸 서둘러서 국민을 조금 불안하지 않게 이 술술 풀려가는구나. 그래도 제대로 지금 시스템이 작동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권한대행도. 근데 지금 한덕수 탄핵을 놓고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제적의원 3분의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법조계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덕수는 윤석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뭐라 하냐? 정부는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을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소통하며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내란을 공모했다 또는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여기는 두 주체가 저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한덕수는 윤석열이다. 근데 그것에 일단을 보인 게 거부권 행사 아닙니까? 거부권은요, 원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을 때에 한정적으로 쓰게 돼 있는데 이 정책 사안이었어요. 대부분 6개 법안 자체가요. 그리고 이 거부권을 최초로 행사한 게 누구였냐면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재임 기간 동안 딱 2번 행사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랬느냐? 마음만 같으면 다 거부권 행사하고 싶었지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돈밖에 행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6개의 법안을 일시에 다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특검은 마찬가지인데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니 이미 한덕수란 사람은 이게 상충이에요. 이 특검법 관련해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빨리 공포를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김건희 특검부터 마찬가지예요. 내란의 수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부인에 대한 특검 문제예요. 이것도 이해상충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임명 아직까지 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형식적 절차일 뿐인 거예요. 근데 거부권부터 지금 뒤틀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거 한덕수 윤석열 아니야? 저는 그래서 진짜 오늘이라도 일반 특검뿐만 아니라 상설 특검도 빨리 추천에 대해서 의뢰를 해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한덕수는 윤석열이다라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뭐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역정님께서요. 전공법으로 한덕수 즉각 탄핵해보러 그러셨는데 지금 막 속보가 떴어요.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12월 31일 안 기다린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려면 빨리 해버리면 예. 더 낫겠어요. 차라리 최상목 부총리가 나을 것 같아요. 거기는 반대라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차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죠. 그다음에 이주호는 좀 걱정이에요. 교육부 장관이 그다음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까지 만약에 탄핵을 해버리면 국무회의를 못 열어요. 그렇죠. 네, 경력도 안 되고. 무너지니까. 아 정말 이런 상황이면 나라를 완전히 윤석열이가 얼마나 망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발 좀 주말에는 수사기관들이 다 정신 차리고 또 민주당도 더 강하게 대오를 정비해서 다음 주에는 국민들 좀 답답한 것을 좀 풀어줘야 되겠어요. 아니 저는 오늘이라도요. 예.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단 그다음에 저기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 야 6당이요. 저는 총리 권한대행 찾아간다 생각합니다. 이거 왜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가해야 돼요. 간접적으로 막 방송이나 아니면 원내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땐 콧방귀나 키고 앉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아 청사 가십시오. 광화문 가셔가지고 아니면 광화문 청사에 없으면 삼청동에 있는 총리 공간으로 가서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당신 내란에 동조하는 거야. 내란 공모했다는 거 자백하는 거야. 빨리 진행을 해야지 한시라도 이렇게 좀 행동으로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야 원래 좀 절차가 좀 천천히 가는 곳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빨리 할 수 있는 데라도 빨리 해야 국민들 답답한 속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윤진관님, 촛불행동은 매일 저녁 경성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 합니다. 장소는 고정입니다. 열린 송현녹지광장 입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오른쪽 방향 직진 100m 시간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헌법재판소는 경성열 즉각 파면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 그리고 공지사항 12월 22일 일요일은 쉬어갑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네요. 오늘 일부 마지막 순서로 지난번에 탄핵할 때였나요? 그 한동훈이 그만두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무슨 난리가 났는지 그게 이렇게 슬슬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참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더만요. 그때 이미 망가지고 무너졌는 당인데요. 그거 한번 좀 들어보죠. 여기 편향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총리가 이런 차원의 입장인 것이 아니고 당대표로서의
전학교 대표님이 더 이상 당 대표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했다고 지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23분이 함께 움직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색출한다 이런 말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23분은 어떤 분의 뜻을 따라서 저는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 있고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실무자가 책임지는 건 없지 않습니다. 아까 당 대표 상태 촉구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해보라 중국이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당대표에게 끝까지 분신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야겠습니까? 분신이죠? 결혼하고 왔다 분당시키고 결혼시키는 윤석열은 지금 되게 찌른 거야. 아, 의총을 저런 식으로 하는군요. 물병도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뭐 던졌다고 하는데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고 철면피들의 어떤 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카톡방에 왜 계엄 당일날 카톡방도 공개가 됐었잖아요. 뭐 어디로 가야 되냐, 뭐 넘어가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대표가 빨리 국회를 모여라 이런 공지도 나오고 그때도 정말 참 오합지졸 정말 답이 없구나. 이 위기에서 빛나는 리더십 따위는 없는 집권당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 카톡도 누가 공개했냐 이거 색출해야 된다. 탄핵도 찬성한 사람 누구냐 색출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탄핵 가결 이후에 의총장에서 이 아수라장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또 누가 했냐 색출해야 된다. 국민의힘 아니고 색출의 힘 같은데 정말 이걸 보면서 아직도 여당은 국민의힘이야 라고 지금 큰소리 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허무하게 들립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당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집권 여당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 윤석열의 그런 이 폭주하는 국정 그 파괴하는 그 모습에도 전혀 견제가 안 됐던 거죠. 왜냐?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한 배를 탄 인물들이요. 맨날 운명 공동체니 뭐 하나로 뭉쳐야 되느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탄핵 가결 이후에. 그러니 우리가 석고대죄하고 반성 사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보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제 생각에 이름을 갖다 당명을 갖다가 국민의 적이라고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뭘 가르치냐면 공감 능력이 없으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건 공감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1,500명의 계엄군, 10,000발이 넘는 실탄을 장전하고 장갑차 탱크로 밀어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체포 구금해라. B1 벙커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벙커를 점검을 했던 집단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그 내란 행위를 동조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 적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런 명령이 떨어져도 계엄군이 현장에서 모였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차마 시민들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차마 시민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위 윤석열과 김건희, 용산, 거기다가 국무위원들, 거기다 국민의 저 당까지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행태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런 자들이 계속 권력을 가지면 누가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느냐? 국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빨리 저자들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저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국민이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니 선관위 지금 뭐 간부들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겠습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겠습니까? 김병주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HID가 바로 그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케이블 타이로 손발 다 묶고 얼굴에 두건 씌워가지고 B1 벙커로 데려가서
격리시켜서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원 벙커의 책임자가 아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 점쟁이 그 사람이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겠어요. 지금 이 모두가 14명 이름 적힌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도 다 비원 벙커 끌려갔을걸요. 거기 500명, 1000명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1년 동안 떠들어댔는데 안 잡혀갔겠어요? 그 좌파 유튜브들 잡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렇죠. 박선원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저희도 아마 다시 만약에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일은 없겠습니다만 돌아오는 순간 저희는 비원 벙커에 갇혀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발 민주당 대오를 좀 정비해서 다음 주에는 국민들한테 그래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그런 소리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